8쪽에서 상속 원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세율이 왜 나왔겠는가를 볼 때요. 예전에 세법 개정된 연역을 보시면 돼요. 세법 개정 연역을 볼 때 2010년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였으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이때에 대해서는 취득세로서 과세했어요. 그리고 또 이 부동산은 내 거다 하면서 소유권 등기하죠. 소유권 등기하게 되면 등록세로서 과세했어요. 이 상시까지는 취등록세 이렇게 사용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록세 신고 납부하고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번거로움을 주니까 2011년부터는 이 두 개를 합쳐요. 합쳐서 취득세 그래요. 그러면 현행으로서는 등록세란 말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어요. 이제 이념까지 알면서 한번 여기다가 대입시켜 봅시다. 대입시켜 볼 때 상속 원인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랬으면 취득세 납부하겠죠. 취득세 납부하고요. 그리고 이 소유권 등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이때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으니까 등록세로서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2019년도에 자기 필요에 의해서 상속에 관한 등기를 합니다. 그때 등록세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 말 없잖아. 이 생각 없어요. 없으니까 이 등록세 대신 뭘로 과세하겠다? 등록 면허세로서 과세하겠다. 이래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농지든 농지 외든 자기 필요에 의해서 늦게 했잖아요. 늦게 했으니까 이때 세율에 대해서는 큰 걸로 갑니다. 앞에서 외울 때에 여기에서 세율 외울 때 어떻게 외웠었냐면 취득세 세율 외울 때 3, 8, 장, 땡 그랬죠. 3, 8, 장, 땡에 대해서 상속부터 시작한다 라는 의미를 했어요. 그 내용을 여기다가 대입시키면 돼요. 그래서 큰 것 갑니다. 큰 거니까 뭐예요? 8. 상속일 때는 몇이냐면 8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유상일 때도 큰 겁니다. 농지와 농지를 다 포함시켜서 큰 거 1000분의 20 겁니다. 그리고 또 증여일 때 취득세 외울 때 광복절 그랬죠. 8월 15일 큰 거니까 1000분의 15 이렇게 나와져요. 이렇게 나와지고 그리고 유상 플러스 주택인 경우에서는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해놓고 2분지 1을 곱합니다. 50%입니다. 50%로서 적용되는데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이제 이런 내용으로서 외웠던 원인이 바로 여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취득세 표준세율로 물어본다면 1000분의 20을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에서 세율로 물어본다면 1000분의 20을 더하지 않고 큰 거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충분하게 구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밑에서 등록면허세에 대한 중과세율에 대해서는 대도시에서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중과세율인데 그때 숫자는 3배 중과하는 거예요. 3배 중과한다. 밑에 보시면 다음 각 1, 2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등기할 때는 그 세율을 일반 세율에 이 일반 세율이 바로 표준세율이에요. 일반 세율의 100분의 300이다. 100분의 300이 바로 3배죠. 일반 세율의 표준세율의 3배 한다. 어디에서? 대도시에서요. 그러면 대도시로 나왔으니까 취득세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 여기다가 접목시키면 돼요. 사택 단어와 중과, 재업종 이 단어가 있으면 끝말은요. 중과하지 않는다. 그 단어가 없이 대도시 내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중과되는데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3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문제로서 풀어보는데 먼저 1번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은 전세권이니까 전세금액 나오죠. 그리고 공유로 나왔으니까 1000분의 2이다. 맞죠? 그 다음에 또 다시 D페이지로 가는데
4번 갑시다. 4번에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민도세 표준세율로 틀린 것. 자, 1번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상속으로 쓰니까 부동산 가액의 큰 거. 3, 8. 맞고요. 그리고 지역권이니까 요지, 요역지 가액의 1000분의 2. 임차권이 있으니까 월세로 가야죠. 그런데 여기는 보증금이다 틀렸죠. 월세로 가야죠. 그래서 4번이 답 될 것이고 저당권이었으니까 채권 회수 목적으로서 채권 금액 1000분의 2 맞죠?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가압류 나왔죠? 그러면서 뒤에가 등록민도세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다. 가압류하는 목적은요? 채권 회수 목적이니까 채권 금액 가야죠. 5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대한 이유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등록민도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 재평가 나왔죠.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요 변경된 가액이에요. 그런데 뒤에서는 재평가 전 가액이다 틀렸죠. 7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11번 갑시다. 11번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민도세 과세 표준 틀린 것은 저희는 등록민도세 과세 표준이네요. 1번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민도세 과세 표준의 신고가 없는 경우 신고 없다. 무신고죠. 그러면 신고가액과 비교해 볼 때 무신고니까 신고가액은 제로. 시가 표준액과 비교한다면 큰 것은 시가 표준액이 크겠죠. 그래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맞죠? 1번 맞고요. 2번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인 경우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맞고요. 채권 금액에 의해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 채권 금액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배웠던 내용대로 채권 최고액 갑니다. 채권 최고액에 대한 이유로서 처분 제한 목적이 된 금액 이 과세 표준한다. 채권 금액을 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지역권은 등기 등록 요역지 맞죠? 요지. 그리고 5번에서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 재평가 사유로 어떤 말 넣었어요? 재평가. 이 말 넣었으니까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변경된 가액이죠. 그런데 재평가 전 가액이다 틀렸죠. 답은 거기에서 5번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등록민도세에 대한 내용도 전부 다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62쪽에서 재산세 갑니다. 어떠한 세금인지 그 세금에 대해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그 세금의 세원을 먼저 봐요. 세원은 세자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재산세 이랬으니까 재산세 세원은 재산 그리고 또 앞에서 배웠던 것으로서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은 재산세가 됐죠. 그 내용을 합쳐요. 합치면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보유에 대해서 과세다.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그 재산의 사용 수익력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가 징수하니까 지방세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시, 군, 구가 징수하는 거죠. 앞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시, 군, 구가 징수하니까 시군, 구세다. 시군, 구의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이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법에서는 재산은 뭐다라고 물건으로서 정해집니다. 그 정해진 물건이 재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 5가지가 재산이에요. 이 5가지를
보유하였을 때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로서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이때 징수 방법에 대한 내용은요. 아까 복수까지 했죠. 보통 징수다. 보통 징수란 말은 지자체가 세금액을 산정하여서 지자체가 결정하여서 고지서로서 징수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보통 징수예요. 그러면 고지서로서 징수하는 거니까 신고 의존하지 않았죠. 신고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은 가산세 규정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산세 없다. 이렇게 나오죠. 가상금은 어떻겠는가? 고지서 발부된 후에 있는 것이 가상금이에요. 그럼 거기서 발부된 내용으로 나오니까 가상금은 있다. 이런 내용으로서 되겠죠. 가상금 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다 보유했을 때 이걸 합쳐서 색 산정해 가지고 고지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따로따로 나갈 것인가 이 내용이 바로 재산세의 가장 기본적 내용이에요. 이 기본적 내용을 모르면은 뒤에서 배운 내용도 하나도 이해가 안 가니까 먼저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릴게요. 예습 차원에 대한 이유로서 62쪽에서 중간에 있는 박스 그 내용 읽어드리는데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 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포인트된 단어는 구분고지입니다. 구분고지. 얘가 포인트예요. 구분고지한다. 이 구분고지한다는 말은 다 따로따로 고지서가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 내용까지 예습했으니까 이제 여기다 내용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토지를 어떤 분이 취득하였어요. 취득하였다고 했으면 이때 납부된 세금은 취득세가 납부되겠죠. 그리고 취득세 납부하고 이 토지를 보유합니다. 그러면서 적용되는 세금은 재산세. 재산세에 대한 일로서는 매년마다 납부해져요. 매년마다 이 토지 소유자가 재산세로서 계속 납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 토지 위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였어요. 그러면 적용되는 세금으로서 얘가 원시 취득이니까 취득세가 납부됩니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마다 납부하는 세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취득하였으니까 상가 건물을 보유하죠. 보유함으로써 적용되는 세금은 재산세. 어떨까요? 합칠까요? 따로따로일까요? 따로따로예요. 이 내용을 알려준 거예요. 이 알려준 것이 바로 구분고지한다. 얘가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합하여 한 고지서로서 징수하는 건 어떨까요? 틀린 거예요. 거기에서 구분고지한다. 여기다가 포인트를 잡고 그 구분고지에 대한 내용은 물건별 과세를 말합니다. 물건별 과세다. 이 내용으로서 나오게 되는 거죠. 물건별 과세다. 물건별 과세에 대한 이유로서 다른 교재에서는 같은 말로서 개별 과세다. 또 같은 말로서 물건별 자산별 과세다. 또 같은 말로서 개별 자산별 과세다. 이런 이유로서 칭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표현만 다르다 뿐이지 전부 다 같은 뜻으로서 물건별 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건별 과세니까 이제 토지를 보유했으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서 고지서 나가고요. 또 건축을 보유했으면 건축물 재산세로서 고지서 나가지고 주택 보유했으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서 고지서가 나갑니다. 이렇게 각기 한 장의 고지서로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에 여기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산에서는 어떤 재산이 제외된다. 이 말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이중과세가 방지되는 거예요. 한번 볼 때 여러분들이 건축물이란 뜻을 공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뜻 나옵니다. 이 뜻에 대한 내용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말하며 하면서 부속된 내용들이 쭉 적어져요.
부는 본에 따라가니까 요 본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국어 공부할 때 지붕과 기둥, 과자 나왔으니까 and 되죠. 그리고 여기 또는 그랬어요. 또는 그랬으니까 or. or에 대한 내용은 전자일 수 있고 후자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게 해석이 돼요. 거기에서 먼저 전자부터 해보죠. 전자에서가 기둥, 여기 and, 지붕과 기둥 이거 건축물 됩니다. 후자에 대한 내용이 벽이죠. 앞에가 또 and가 있죠. 그러면 지붕과 벽 이것도 어때요? 건축물로서 되는 거예요. 볼 때 건축물은 지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택과 연관 비교시켜 볼 때 주택 지붕이 있어요. 지붕이 있으니까 이 주택에 대한 내용 건축물에 속합니다. 그럼 주택을 보유했을 때 건축물이니까 건축물로서 고지서 나가지고 또 이 주택에 대한 이유로서 고지서가 나간다면요. 몇 번 갔습니까? 2번 갔어요. 이중과세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법 나온 것은 이 건축물에는 주택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였으니까 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주로 말한 것은 주거 외 용도의 건물을 말하겠죠. 주거 외 용도 건물. 그러니까 주거 외 용도의 건물이니까 상가랄지 공장 용도의 건물이 건축물로서 고지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서 조심하실 점, 만약에 상가 건물과 그리고 토지를 합하여 고지서가 바보되면 어떨까요? 틀린 거예요. 합하지 않아요. 구분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상가에 대한 내용은 토지하고 구분해서 고지서가 나간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구분하여 고지서 나간다는 것은 이 상가 건물은 건축물로서 나간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딸린 토지는요. 토지분으로서 고지서 나간다는 뜻으로서 상가 건물은 토지와 구분해서 고지서 나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 사람이 상가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 이랬을 때 그 상가 건물에 대해서 합쳐서 세액 산정하지 않고 물건별 과세니까 상가 건물마다 세액 산정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는 건축물마다 건축물별 세액 금액 산정이다. 이런 이유로서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한 가볼 때 이 주택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학교론 시간에서 배웠을 때 주택 공시가액 산정 아시죠? 주택 공시가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합쳐서 주택 공시가액을 산정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이 주택 단어 안에가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주택 부수 토지가 포함된 단어가 주택 단어예요. 그럼 거기 포함된 내용을 띄어내보죠. 띄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합친 것이 한 물건으로서 곧 뭐다? 주택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장에서 주택 단어가 있으면 그 주택 단어에는 토지를 합친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내용을 하시면 충분할 거고요. 또 다시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했을 때의 세액 산정이에요. 그때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도 물건별 과세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각기 주택마다 세액 산정되겠죠. 주택마다 세액 산정이니까 주택별 세액 금액을 산정한다. 이 내용으로서 나와서요. 그럼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세율에 대한 내용과 같이 연관해서 비교시켜보죠. 과세 표준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면 세 금액이 산출됩니다. 세율에 대한 내용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비례세율 구조, 하나는 누진세율 구조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비례세율 구조에 대한 내용은
고반다는 거예요. 그럼 과세 표현이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진세율에 대한 이유로서는 누진이니까 누적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누적과 같은 말로서 이건 합친 거예요. 합쳐서 된 것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내용으로서 하는 것은 이해입니다. 이해적 내용으로서는 문제가 잘 안 풀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장 가볼 때 합쳤다는 말이 있으면 누진세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합쳤다 말이 없으면요. 비례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취득세 어떨까요? 취득세에 대한 이 세자 앞에가 합자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뭘로? 비례세율이에요. 아까 제가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할 때마다 가서 하겠죠. 취득할 때마다 가서니까 과표가 다 따로따로잖아요. 따로따로니까 뭘로? 비례세율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등록면허세는요. 또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도 합자 없죠. 합자 없으니까 뭘로? 비례세율입니다. 또 다시 볼 때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 단위로서 합자 있잖아요. 뭐였어요? 누진세율이에요. 종합소득세 여기 단위도 누진세율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배워요. 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세하는 방법은 분리과세 그리고 종합합산 그리고 별도 합산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분리과세는 합자 없죠. 합자 없으니까 뭐예요? 비례세율로 되고요. 여기 별도 합산, 종합 합산, 합자 있죠. 합산이 뭐예요? 이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알면서 여기다가 대입시켜 봐요. 자, 여기에서 건축물. 자, 이 건축물은 주로 말하는 것이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을 한 사람이 여러 채 보유했을 때 그 상가 건물을 합쳐서 세액산정이다. 상가 건축물마다 세액산정이다. 마다죠. 마다니까 여기다 내용은 비례세율이에요. 비례세율입니다. 이제 문장에서요. 거기에 쭉 가다가 건축물이 끝났어요. 끝났다 하면 그때 세율에 대한 내용 원칙적 세율 하나 기억하세요. 원칙 세율로서 0.25% 요 숫자 기억하십시오. 물론 예외적 내용도 비례세율이에요. 비례세율인데 예외적 내용의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그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시내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0.5% 비례세율이고요. 또 과밀 억제권역 내의 공장 신설 증설에 대한 내용은 5배 중과세합니다. 그리고 5년간 5배 중과세하는데 5배니까 0.25% 곱하기 5 하면은 1.25%로서 5년간 적용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거기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이 숫자는 외우지 말고 원칙 숫자 하나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로 끝났다 하였으면 그때 재산세 세율은 0.25%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했을 때의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똑같게 물건별 과세니까 주택마다 세액 산정이겠죠. 주택별 세액 산정 이렇게 나와져요. 이 내용을 풀어봅시다. 풀어볼 때 여기서 주택 아까 말씀드릴 때 주택 단어가 있다면 이 단어 보자마자 빨리 생각하는 것은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부수 토지가 합친 것이 주택 단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단위로서 주택 단어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합친 것이 한 물건으로서 주택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세액 산정. 세액 산정에 대한 이유로서 방금 보니까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함으로써 세금이 나오죠. 여기에서 요 주택과 토지를 합쳐서 과표 나오죠. 그럼 세율은요?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이다. 자, 여기에서 세율에 대해서는 0.1%부터 0.4%까지의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0.1%부터 0.4%란 숫자는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지니까 이 숫자 외울 필요 없이 여기서 아는 것으로서는 주택
2단어 나오고요. 그리고 세율로 물어봐요. 세율. 세율로 물어본다면 세율은요, 누진 세율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색산정으로 물어본다면 주택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세율로 물어본다면 그때는 누진세율. 일반 주택도 세율은 누진세율. 또 고급주택도 세율은 누진세율로 가지고요. 농가주택도 세율 물어본다면 누진세율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여기에다가 어디하고 연결시켜 보냐면 별장이라는 단어와 연관시켜 봅시다. 별장과 연관시켜 볼 때 별장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주택법에서 배웠어요. 주택법에서 별장의 뜻은 주거용 건물로서 늘 주거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휴양 용도로 사용된 건물에 대한 별장이라 배웠어요. 그럼 여기에서 볼 때 맨 앞에가 주거용 건물로서 이렇게 나오니까 요 별장에 대한 내용은 뭘로 과세냐면 주택으로 과세합니다. 별장에 대한 뭘로 과세? 주택. 주택으로서 과세다. 주택으로 과세되니까 요 별장 단어 안에도 포함된 것이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토지를 합친 것이 곧 뭘까요? 별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별장에 대한 내용은 주택으로서 과세되는데 한 곳만 안 따라가요. 한 곳에 대한 내용이 세율입니다.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4% 비례세율이에요. 이제 여러분 아는 것은요, 이 별장은 세율만 주택에 따라가지 않고 전부 다 주택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요,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구별이 가능해요. 거기에서 한번 문장으로서 해봅시다. 문장으로 해볼 때 별장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과세 표준은 동일하다. 이 나왔어요.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이거 볼 때에 별장 주택이죠. 자, 이 별장은 어디에 따라간다? 주택에 따라간다. 주택에 따라가니까 과세표는 어떨까요? 똑같다는 게 둘 다. 두 개 다 같아요. 두 개 다 같이 나옵니다. 또 다시 볼 때 별장과 주택의 세율은 누진세율로서 동일하다. 틀렸죠? 틀립니다. 왜? 별장은 뭘로? 4% 비례세율. 주택은요? 누진세율. 왜? 세율로 물어봤으니까요. 되겠죠? 그런 일로서 구별되고 또 다시 볼까요? 별장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주택과 동일하다. 맞죠? 안으로서 맞게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로서 이제 아는 것은요, 이 별장은 주택으로 과세되는데 세율만 4% 비례세율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 정도 알았으면 충분하게 거기에 있는 문장들 다 알 수 있어요. 문장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62쪽에서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주택 나왔죠? 주택이란 단어는 주택과 토지를 합한 내용으로 한 물건이다. 주택 단어 넣었으니까 세율은요, 누진세율이다. 색산정으로 나온다면 주택마다 색산정이다. 안으로서 되는 것이고, 그 박스에서는 별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별장은 주택으로 과세하는데 세율만큼은 4% 비례세율로서 주택에 따라가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주택에 따라간다. 라는으로서 적어져 있고요. 니은 보세요. 니은 볼 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끝에 보니까 색산정 나오죠. 그 색산정은 어떻게 나올까요? 주택별. 그래서 독립된 매 한 구의 주택마다 산출한 세액을 이 나오겠죠. 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디귿 보세요. 디귿 볼 때 맨 앞에가 단어가 어떻게 나왔어요? 주택. 주택 나오죠. 주택 나왔으니까 자, 여기에서 여기 얘가 2인 이상이 공동 소유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이렇게 나와도 여기가 주택이죠. 주택이니까 주택 건물과 토지를 합친다, 구분한다. 합친다. 요 주택이라는 단어 안에가 들어있는 게 뭐가 들었다겠어요? 부수 토지를 합친 내용이 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 주택 단어 보자마자 끝말에서는요, 주택 건물과 토지를 어쩐다? 합친다. 이렇게 가야 돼요. 합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안 봐도 돼요. 되겠죠? 주택 단어가 나온다면 뒤에는 어떻게 나온다? 토지를 합친 거다. 자, 그래서 볼 때 디귿 보세요. 디귿 보니까 주택을 나오죠. 그러면서 쭉 이제 읽고 가다가 뒤에서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나오죠. 만약에 여기에서 주택과 토지를 구분한 건 어떨까요? 틀린 거예요. 합산은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또 다시 이제 이 내용이 주택이 아니었어요. 상가였어요. 상가든 어떨까요? 상가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때는요. 상가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구분 나와야 되겠죠. 이때는 구분이에요. 뭐가 나왔을 때? 상가가 나왔을 때. 하나 주택 나왔다면 그때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합친다. 이제 구별하시겠습니까? 이런 일로서 꼭 구별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옆 페이지에서 니을 재산세에서 주택은 세율이 누진세율이다로 되고요. 또 그 밑에 건축물 나왔으면 이 건축물은 주택은 제외되겠죠. 자, 할 때 거기 건축물에는 주택 건물 및 별장은 제외한다. 아시겠죠? 별장은 왜 제외했을까요? 뭘로 가세니까? 주택으로 가세하니까 건축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세율로 물어볼 때 건축물로 끝났다면 세율은 0.25%다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서 겸용주택이란 말은 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같이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 볼 때에 한 건물에가 주거 외에 대한 내용과 주거가 같이 있다고 하였을 때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이니까 누진세율이죠. 그리고 주거 외에 대해서는요, 비례세율이에요.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겸용주택 일대에 어느 부분이 누진세율 적용되겠다. 그래서 알려주기 위해서 어느 부분이 주택이다. 이것을 적은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으로서 겸용주택에 대한으로서 구별하는 방법으로서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에 대한으로서는 한 동자 나오면 거기에서 뒤에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 말은 꼭 맞게 적어져요. 맡겨지니까 그 내용 읽지 않아도 돼요. 동자 보고 그 동자 단어 보면서 아파트 단지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아파트 단지 가보시면 아파트 건물 연면에가 101동, 102동, 가동, 나동 적어져 있죠. 이렇게 동자로 적어진 원인이 뭐였었냐면 호별 소유권자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동자로 적어집니다. 그러면 동자 나왔으면 아파트 단지다라고 생각하면서 끝말 가세요. 아파트니까 뒷말은요. 주거 부분만 주택 되겠죠. 이거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봅시다. 이러한 건물에 대한으로서 1층에 대한 내용은 상가로 되어 있고요. 2층에서부터 25층까지에 대한으로서 아파트가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에 여기에 대한 내용, 여기가 101호였다고 가정하고요. 여기는 115호였고, 그리고 여기 25층이니까 2501호. 여기에 대한으로서 2515호. 이랬을 때 여기 호별 소유권자가 다 따로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이 건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권자일까요? 따로따로 있어요. 따로따로 된 건물 보고 한 동 그래요. 그러면 이제 호별 소유권자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재산세는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나가는 거예요. 소유자에게 고지서 나갈 때 고지서에다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어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에 대한 세가 주거잖아요. 주거니까 누진세율로 적용해서 고지서 난다는 얘기예요. 또 다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아파트니까 누진세율로서 세액 금액 산정해서 요 소유자에게 고지서 나가는 겁니다. 또 여기는요 주거 외죠. 주거 외에 대한 이유로서 요 소유자에게는 0.25%의 세율을 고백해가지고 고지서 나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0.25%로서 고지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자가 나오죠. 동자가 나오면 이 동자 단어 보자마자 빨리 생각하는 것은요. 아파트 단지. 아파트니까 끝말은 주거, 분만, 주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박스 안에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볼 때 한 구. 여기서 포인트는요. 구자예요. 뒤에서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되는 경우 이 말은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거기 보지 말고 구자를 보시면 돼요. 구자는 한 사람 소유자 건물 일대에 구자 쓰는 겁니다. 한 사람 소유자 건물이다. 안으로서 아시면서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에서 시장에 가볼 때 2층 건물이 있어요. 2층 건물에 단위로서 여기 건물에 단위로서 1층은요.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거로 이런 건물들이 있죠. 여기에서 여기 상가 한 칸 한 칸, 방 한 칸 한 칸 소유자가 따로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이 건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자일까요? 전체가 한 사람 소유자예요.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는 요 소유자에게 고지서 나감으로 인해서 한쪽에 몰아줘야 돼요. 한쪽에 몰아줘야 세금액을 산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몹니다. 한쪽으로 몬다는 것이 50% 이상일 때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 볼 때 요 그림상으로 보니까 50% 이상 됐죠. 주거가. 그럼 전체가 뭐다? 주택. 주택으로서 뭘로? 누진세율. 누진세율로 적용해서 이 사람에게 고지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요. 구자 나오잖아요. 구자 나오면 한 사람 소유권자다. 라고 생각하고 한쪽으로 모는 상태로 생각하세요. 한쪽으로 몬다.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이런 일로서 구별하시면 되고요. 또 다시 그 밑에서 3번 토지. 자, 토지 보니까 주택 부수토지, 별장 부수토지 제외. 왜 제외했을까요? 자, 여기에서 주택 부수토지와 별장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주택으로 과세하고 또다시 토지로 과세하면 이중과세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에서는 주택 부수토지와 별장 부수를 제외한 모든 토지 나와요. 모든 토지니까 미등록 토지까지 포함한다. 이런 이유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동그라미 4번에서 선박. 선박에 대한 내용은 모든 배입니다. 모든 배. 그리고 항공기. 항공기는 사람이 타는 비행기가 항공기다. 반대로 사람이 타지 아니한 비행기는요. 항공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사람이 타야 항공기예요. 그럼 사람이 타지 아니한 비행기가 뭐가 있을 것인가 라고 곰곰이 생각하신 모양인데 있어요. 장난감 비행기. 원격 조종되는 것은 사람 안 타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비행기에 대한 이유로서 항공기가 아니다로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서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서 세액 산정,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포함으로써 세액 산정되는데 재산세에서 과세 표준. 자, 재산세의 과세 표준. 이랬으면 이제 내용 보죠. 여기에서 세자 앞에가 뭡니까? 재산. 아까 취득세 과세 표준할 때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 당시 가액. 이렇게 됐어. 그리고 또 등록물세 과세 표준은요.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 당시 가액 그랬어요. 여기는 세자 앞에가 재산. 재산이니까
재산 가액이다. 이 나오져요.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신고니까 이 가액은 신고가액이었어요. 그런데 재산세에서 요 가액에 대한 내용이 신고가일까요? 재산세는 신고에 의존하지 않는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가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고가다. 이 말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말 안 나오고요. 또 사실상 취득가다. 이 말도 나오지 않아요. 사실상 취득가다. 이 말도 절대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입증되는 가액에 대한 장부가액이에요. 장부가가 바로 사실상 취득가입니다. 그러면 장부가란 말도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으로서 된 것이 바로 요 가액에 대한 내용인데, 그럼 이 가액은 뭘로 하겠는가? 이 가액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각기 물건마다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가면 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이 뭐냐면 시가 표준액. 이러면 되겠죠. 시가 표준액을 기초로 하여서 산정된 가액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산하면은요, 재산에 대한 이유로서는 토지도 재산, 건축물도 재산, 또 주택도 재산, 선박도, 항공기도 재산이 되죠. 자, 이랬을 때에 이 재산에 대한 내용을 합쳐서 고지서 한 장으로 나간다? 아니면 각각 구분고지한다? 아까 구분고지한다 했죠?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시 5일 전까지 발급한다고 했어요. 그럼으로써 여기서 토지 넣으면 토지 가액, 건축물 넣었으면 건축물 가액, 그리고 주택이 있으면요 주택 가액. 그럼 그 가액이 뭘까요? 시가 표준액. 이게 되겠죠. 시가 표준액인데 이 시가 표준액은 전년도 시가 대비해서 20미 30% 낮은 가액이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마다 과세겠죠. 매년마다 과세되는 것이고 또 시가 표준액도 매년마다 공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가 표준액은 가액이 어떨까요? 매년마다 조금씩 올라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 전년도의 시가 표준액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 상태를 보니까 전년도의 고지서 금액이 50만 원이었다 합시다. 50만 원이었고, 그리고 당해년도에서 재산세 고지서에 대한 내용으로서 요 당해년도 시가 표준액에다가 세율을 곱해보니까 80만 원이다. 이랬으면 어떨까요? 전년도에서는 50만 원인데 당해년도에서 고지서가 80만 원이 되게 되면 무슨 세금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 하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 나오겠죠. 그 세금에 저항 나온 것을 막기 위해서 요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시가 표준액에다가 시장 가치를 반영해서 대통령이 매년마다 공고했던 비율을 곱합니다. 그 비율에 대한 내용이 시장 가액 비율이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학자가 잘 쓰는 말은 공정단을 잘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론 시간에 배웠을 때 공정, 시장, 가치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도 공정이란 말이 나와요. 공정. 자,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요. 여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 대한 이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글자 외울 겁니까? 2글자만 외울 겁니까? 2글자만 외우세요. 2글자에 대해서 재산세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세 표준을 물어볼 때는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 단어가 있어야 맞다. 공정 단어 없으면 틀렸다. 이러시면 돼요. 어차피 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단어는 적으실 거니까. 그래서 공정 단어가 있어야 맞다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공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70%입니다. 그래서 공정 단어가 없다 하더라도 숫자로서 70%가 있으면 이게 공정하시면 돼요. 또 다시 주택.
주택에 대한 이유로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60%라는 숫자가 있으면 거기에 공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내용은 이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니죠? 특수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수적 내용이니까 그대로 공정시장 가격비를 고발 필요 없이 시가 표준에 들어옵니다. 이제 구별점은요. 구별점은 여기에서 부동산에서 재산세, 과세 표현 물어볼 때 뭐가 있겠다? 공정. 이 단어에다가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내용 구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가로 세부담 상한. 자, 먼저 세부담 상한에 대한 이로서 단어부터 먼저 말해줄게요. 단어 볼 때 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자가 윗상자, 한자가 한개 한, 위에까지 한계를 두겠다. 그럼 위에 한계를 초과된 금액은 없는 거다. 이것이 바로 세부담 상한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세부담 상한으로 써볼 때 세부담 상한에 대한 이유로서는 이제 상한선을 주겠죠. 상한선은 전년도세, 직전연도세의 금액에 100분의 150까지를 당해년도 세액으로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전년도에 대한 내용이 세액 금액이 100만 원이었다 합시다. 그리고 당해년도에서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 보니까 180만 원이었다고 하였으면 요 고지서로서 나가게 되면 부담스럽죠. 그 부담을 막기 위해서 한계를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한계가 어디였어요? 150%까지예요. 그러면 여기 전년도 세액 금액 100만 원에다가 150%를 곱해요. 그러면 금액 나온 것은 150만 나오죠. 그럼 초과된 30만 원은 없다. 얼마까지만 징수? 150만 원까지만 징수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키 위해서 세부담 상한에 대한 내용을 혜택을 주면서 낮춥니다. 주택은 낮춘다 가세요. 낮추어진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숫자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 숫자에 대한으로서 주택이 나오면 숫자에 대해서 주택의 공시가액이 3억 이하였으면 100분의 105까지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전년도 주택에 대한 세금액이 100만 원이었다 하고요. 당해년도에서 180만 원이었다 해보죠. 그럼 거기에서 100만 원 곱하기 105% 곱하면요. 105만 원이죠. 얼마까지면 징수? 105만 원까지면 징수. 어때요? 세부담을 어때요? 낮췄죠? 낮춰준 거면. 이렇게 낮춰준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숫자까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3억 이하일 때는 100분의 105, 3억 초과해서 6억 이하였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100분의 110, 6억 초과했으면 100분의 130. 이 숫자까지 기억하려면 힘들어요. 힘드니까 그 숫자 기억하지 말고 주택에서 낮춘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주택이 아닌 다른 물건은요. 원칙이다. 토지였다요? 원칙. 100분의 150까지. 또 건축물 100분의 150까지.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어디서만 낮추는 거예요? 주택. 주택에서 낮춰진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아주 편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5가로에서 소액 징수 면제. 아까 복수까지 했죠. 재산세에서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액 징수 면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심하실 점으로서는 세금액이 2,000원이었으면 징수합니다. 2,000원이었으면 징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옆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서 6가로 재산세에서 부가세. 부가세 말은 붙이는 세금. 재산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로서 되고 7가로 납부기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 납부기한에 대한 내용이 여태껏 배웠던 내용의 총괄이에요. 총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문제 잘 나온 쪽입니다. 잘 나온 쪽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겠는데 10분 쉬었다가 설명드릴게요.